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가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식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70으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지수는 저는 요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은 2850 그리고 이제 2650에서 2690 한 40포인트 정도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1월 말이었습니다. 신용 물량 반대 매매 청산되는 요 구간에 우리가 3,300대에서 2,600대까지 폭락이 떨어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거는 좋은 기업 좀 싸게 사자 해서 이제 중요한 기업들 가격대 많이 제시해드리면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락이 되는 요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숫자는 첫 번째는 이제 2,730. 요 자리는 수렴한다. 시장에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적정 자리다. 그죠? 요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다가 지수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던 구간이었지만 저는 하락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50하고 이제 2,650 요거는 그냥 박스다. 그래서 투매 이하로 나오는 거는 가격 온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좀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배터리하고 IT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650이 코스피 지수 2690으로 좀 올라가면서 저는 이걸 이제 하나의 꼬리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수치가 잘 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불안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100조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조는 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박스권 유지해 주더라. 그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관점이 저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환율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원에다가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40원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환율입니다. 1700원까지 넘어갔었던 요 시기가 IMF가 있었죠. 그죠? IMF. 그리고 1240원을 잠깐 넘었었던 구간. 환율이 1240원을 잠깐 넘었었던 구간이 2000년도 초반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였었냐면은 IT 거품, 기술주 거품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LG 카드 사태, 이 카드 부실 사건이 있었던 되게 우리나라의 큰 위기였었죠. 이 당시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대학생인데도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만들면 10,000원씩 주고 그래서 그 카드 한 8개 뭐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이제 부실되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 1등이었던 LG 카드가 상장 폐지가 되죠. 그죠? 그때 잠깐 넘어갔었다가 다시 회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 이건 뭐 되게 유명합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리먼 사태. 리먼 사태 때 잠깐 넘어갔다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서 12년도 유럽 재정위기 있었을 때
유럽 재정위기 있었을 때 잠깐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 이제 2015년도 차이나 쇼크 있었던 시기. 차이나 쇼크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중국 증시가 2달 동안 40% 막 45% 폭락 났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 3월 달에 후진타오로부터 권력을 이양을 받으면서 반부패 척결, 그래서 마카오 관련돼서 또는 그림자 금융, 신용 경색이 발생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말라 비틀었던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입니다. 그때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요번에 또 다시 1240원, 이건 이제 러시아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율이 1240원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환율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보다 시장이 큰 게 채권 시장이고 채권 시장보다 큰 게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주식 시장도 이야기하죠. 근데 주식 시장에는 비상장사는 없잖아요. 상장된 회사만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바라봤었을 때 체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군사력이 없거나 또는 경제력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기반 산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자국 화폐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선호를 하지. 그죠? 이렇게 자국 화폐를 믿지 않고 달러를 선호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25억 명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에서 77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국 화폐보다는 달러를 선호하거나 뭐 비트코인을 선호하거나 그러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기반을 형성을 해어 있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그랬었을 경우에는 이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40원을 넘어갔던 적은 잠깐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못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출주인데 수출 주도 국가인데 미국하고 동맹도 있어서 군사력이 뭐 세계 최강국은 아니지만 최강국하고 같이 협력 행태가 이루어지니까 경제 여건만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 1240원 정도 되면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좀 해소되는 국면에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리먼 사태 이후 2008년도 있었던 이 리먼 사태 이후 환율이 1240원을 넘어갔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8년도나 IMF가 있었을 때만큼 그죠? 이때는 잠깐 올라가더라도 1240원보다 똑같은 위기가 발생이 되더라도 유럽 재정 위기나 차이나 쇼크가 발생되더라도 2008년도 리먼 사태나 IMF 때처럼 환율이 뭐 폭등 나오진 않죠. 왜 그럴까요? 2012년도죠. 2012년도면 여기네요. 2012년도.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서 그래요. 2012년도 말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면서 2013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요때도 제조업 강국이고 요때도 제조업 강국인데 요때는 노동 집약의 제조업이었고 2012년도 말에는 똑같이 제조업이긴 제조업인데 약간 첨단 기술 분야 쪽에 대한 치킨, 승자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위기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수출주긴 똑같은 수출주인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편털이 조금 더 높게 쳐줘야 되겠구나라고 시장에서 밸류를 주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1240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IMF처럼 나라가 망하거나 리먼 사태처럼 전 세계가 후달리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가 구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좀 해소 국면이 나온다거나, 뭐 차이나 쇼크가 발생이 됐는데 좀 해소 국면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핵전쟁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완충지 정도의 어떤 수준만 보인다 하더라도 1240원 수준에서의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산으로 보면.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돼요? 1240원 급격하게 넘어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100조는 벌겠구나 라는 게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 2730 수렴 자리에서 2850, 2650에서 2690, 2850이다 이거. 이게 지금 3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 공포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슈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게 투자하는데 뭐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냥 삼성 SDI 51만 원 샀으면 되는 거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대, 39만 원대 샀으면 되는 거였고. 마찬가지. 위메이드도 그냥 기다렸다가 6만 4천, 6만 9천 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격 온 것들만 공략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빨리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고 늦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을 텐데 그게 주도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을 내가 샀었을 때 얼마의 가격에 샀었을 때 손절매를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리가 어딜까, 그런 것들만 공략하는 거예요. 안 오면 포기하는 거고. 왜? 이기기가 힘드니까. 이게 훨씬 더 여유롭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이 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해외 시장 4% 폭락하기도 하고 5% 올라가기도 하고 2% 올라가기도 하고 뭐 스냅으로 폭락이 나왔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쫓으면서 내 하루를 망치는 것보다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100조를 벌면 박스권 유지가 되네,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네, 반도체 칩게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됐네, 그죠? 그래서 2650과 2850 요 사이에서 2690으로 레벨업이 됐으니 먹잇감 오는 건 사면 되겠네, 끝. 그리고 사고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할 때쯤 되면은 오늘 가격이 온 게 있나 안 온 거 있나, 안 왔네요?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거고, 왔네? 목표치 도달됐나? 조금 챙기고 다음에 다 봐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활동하는 거죠. 이게 그냥 하루 종일 HTS 보면서 이 뉴스 나오고 이 뉴스 나오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건강을 잃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안 하면.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 먹고 보내야 돼요. 또 급등하는 거 못 사서 또 억울해야 되고, 급락한 주식 손절해 그 다음날 올라가야 되고. 이거 건강을 잃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복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준은 시장 2690, 2850 이게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냥 가격 온 것들은 하자, 안 온 것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이 가격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실천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증시하고 호흡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1190원 이야기했잖아요. 유가로 치게 되면 93달러입니다. 이때가 2월 24일 날 러시아 전쟁이 실제로 현실화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너져야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요게 무너져야 외국인들이 환차손이 걱정이 돼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전까지는 유동성 축소라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업 싸게 사는 게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돈이 메마른 시장이니까. 절대로 변두리 가면 안 되고 제일 중심에 있는 기업만 싸게 사야지. 싸구려 기업만 쳐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제일 필요한 부분 같아요.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복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감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기업, 그 다음에 사도 되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언택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주 이야기 해드리면서 첫 번째 기다렸다가 사야 될 기업으로 위메이드, 그죠? 69,000원, 64,000원대,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이건 54,000원대, 그죠? 블록체인 게임이 이제 제로일 수는 없다. 그리고 NC 소프트, 이거는 442,000원에서 473,000원. 이건 제압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꼬리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넷마블 정도가 제가 81,600원을 이기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주식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택트 쪽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는 89,000원대에서 이제 91,000원을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점은 8만 원까지 찍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 안 믿어요. 8만 원을 또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관심을 안 갖냐면 저는 이길 생각이 없어요. 시장을 이길 생각이 아예 없다고. 카카오라는 기업을 내가 어떻게든 저점에 맞춰 이런 생각이 애초에 없고 그냥 네가 다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맞출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건 확고합니다. 요 가격에서 사면은 이건 내가 이긴다. 요 가격 이하면 다른 사람들 비명 지를 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겠다. 이거 내 거다. 그러려면은 어떤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이 비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욕구를 찌를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을 딱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저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 톡비즈 보도예요. 톡비즈 보도. 수익성 추구했던 구간. 카톡으로 돈 못 벌었을 때예요. 지금 카톡으로 돈 벌었을 때. 이거 하나로 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를 여러분 이렇게 잘 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하고요. 요 가격대에서 여러분 여기서 사지 마시고 30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손절하기 싫으면. 이거는 전략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건 요 자리에서였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려라. 손절하기 싫으면. 저 때가 라인 적자 때 밸류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깨졌고. 저는 여기서 수익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해드리는 게 26만 2,500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는 라인이 적자 때 밸류잖아요. 그죠? 라인 적자 때 밸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한테 27에서 28만 원은 어떤 의미냐면 라인이 없었을 때예요. PC로만 돈 벌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왔던 음봉이 나왔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냥 꼴인데 뭐 말이 많어. 그냥 비중 관리만 하면 되지. 위메이드도 69,000원이 저점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메이드 얘는 미르포 글로벌로 대박 났는데 대박 나기 전 밸류까지 나왔다. 지금 미르포로 지금 대박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 30% 수익 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손실일 겁니다. 한 15%, 20%? 제 전략들 하신 분들은 한 25% 이상 났을걸요?
근데 이게 저점은 아니었잖아요. 저점은 아예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거 설사 맞춰도 시장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나 게임은 이런 걸 좀 잘 전략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가운데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뭐 방송을 통해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5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39만 원대 두 번 정도 매수 타이밍 잡아줬는데, 뭐 포인트는 이제 생산 캐파를 포인트로 줬죠. 155기가와트시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35만 원대고, 39만 원대는 이제 42만 원 따라가지 말고 3만 원 일단 먹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42만 원 방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IT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언택트, 게임, 엔터주,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주식이 프리미엄. 지금 유동성 축소인데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주식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가 적정 가격이라면 한 8,000원, 9,000원 수준까지 다 떨어졌어요. 대표 기업들도. 근데 10,000원이 적정 가격이라면 10,000원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그럼 얘네들까지 프리미엄을 뺀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이 크게 뒤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심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저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42만 원대 방어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하락하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 솔루션이 딱 심판이고, 얘하고 얘는 얘 급등할 때 얘 하나 빼고 얘 급등할 때 얘 하나 빼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SKC를 공략하고 싶다. 이건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내가 신규자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또 다시 이렇게 손절을 고려해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게 저는 양극재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조금 저점 이상을 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13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직전 저점이 한 9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한 11만 원대 정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삼성 SDI도 조금 더 높은 타이밍, 이전 저점보다는. 근데 이제 반대로 동박업체들 같은 경우, 동박업체들 보면은 동박 1등이 일지 머티리얼즈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 1등은 SKC예요. 동박, KCFT. 글로벌 점유율이 22%잖아요. 2등이 일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지 머티리얼즈가 대표 기업이긴 맞지만 점유율로 치게 되면 10%대 초반이거든요. 생산 캐파도 SKC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페트필름 쪽 사업 매각했잖아요. 그거 결정했잖아요. 그거 다 시설 투자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KC가 1등인 거고 일지 머티리얼즈는 2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게 10만 3천 원 그때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매각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게 이제 6만 8천 원대하고 이제 5만 7천 원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니면 승부를 못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작년도 같은 유동장세였다면 이런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 머티리얼즈도 이런 관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게 17만 7천 원 정도 되죠. 그죠?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좀 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타이밍을 안 주면 다른 쪽에서 대안을 찾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 관점이 저는 그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것도 이제 안 왔잖아요. 98,000원 안 왔지 않습니까? 98,000원. 그 다음에 LG전자도
10만 원 이제 붕괴 앞두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9만 원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기업들을 잘 보면 온 애들 있고 안 온 애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박스권 전략. 박스권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 전략을 잘 실천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략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